지성과 교양과 유머가 뚝뚝 떨어지는 시간입니다. 북구북구 북튜버 이시안 씨, 북칼럼니스트 박사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두 분 덕분에 김태원의 프리베이가 1000일까지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000일, 와. 앞으로 이제 2000일 만일, 20만일, 약 560만일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장수를 노리시더니 이것도 장수 DJ로. 그 정도면 거의 영생 수준이죠. 영생이라. 자, 그래서요, 이 1000일을 맞아서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대로 저희 셋이 여러분들에게 드릴 책을 각자의 서재에서 골라왔습니다. 자, 한 명당 이제 2권씩 골라왔는데 오늘 방송 중에 선물 받고 싶어요라고 신청해 주시면 저희들이 추첨을 해서 어떤 책을 받고 싶어요? 예,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디테일하게는 안 하고 예, 믿고 저희들이 가져온 6권의 책을 믿어주시고 선물 받고 싶어요라고 신청해 주시면 한 권씩 6분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인도 했습니다. 자, 책 신청하실 분들은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저희들이 전화를 해서 주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꼭 문자로, 휴대폰 문자로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어떤 책 가져오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일단 첫 번째 책은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책이거든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조지 레이코프의 책인데요. 그러니까 프레임에 대한 이야기예요. 좀 유명한 이야기죠. 코끼리 생각하지 마라고 하면 자꾸 코끼리가 떠오르는. 근데 우리가 어떤 생각이나 뭐 그런 것들을 할 때 남이 정한 대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일종의 프레임인데 그 프레임 밖으로 벗어나서 생각하는 법들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고정관념, 편견으로부터 벗어나는 어떤 실질적인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있는 책이다. 그래서 이 코끼리 생각하지 마 일단 추천드리고요. 네. 또 하나는 저한테는 너무 의미 있는 책 GPT 제너레이션 이시안 작가님의 이시안 작가님의 한 달이 31일인데 31번 강의 요청이 있어요. 뭐 전국의 강의 시장을 그래서 그런지 저한테 요새 특강이 안 들어와요. 다들 지금 챗 GPT 하느라고. 근데 진짜로 의미 있는 게 제가 뭐 책 많이 냈다 7, 80권 냈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종합 베스트셀러 1위를 처음 해봤어요, 이 책으로. 그러니까 이게 흔히 윗공기라고 하는데 윗공기가 다르더라고요. 저한테 윗공기를 맡게 해준 책이기 때문에 저한테 아주 의미 있는 책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어령 선생님의 이제 마지막 인터뷰집을 내셨던 김지수 작가하고 잠깐 저녁을 같이 먹었는데 그때도 물어봤어요. 1등하면 기분이 어때요? 아, 별로 안 했어요. 한 2주밖에 안 했어. 2주나 했다고요? 어떤 기분일까? 아유, 같이 있는 게 영광이네요. 근데 사는데도 9층밖에 안 났어요. 27층짜리 건물에 9층. 자, 박사 씨는 어떤 책? 제가 전에 카렐 차페크의 로봇 소개할 때 제가 이 카렐 차페크라고 하는 작가의 책 중에 되게 좋아하는 책이 있다라고 굉장히 사랑스러운 책이다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정원가의 12달이라는 에세이입니다. 정원가의 12달. 네, 이 책을 그때도 이제 소개해드리고 싶었고 또 선물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사실은 이게 그 제로 헌드레드 북스라고 망원동에 있는 서점에서 행사를 하셨어요. 그쪽이 주최를 하셔서 이 정원가의 12달을 가지고 필사도 하고 낭독도 하는 시간을 해서 제가 신청해서 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필사 아주 작은 그 액자에다가 필사한 것도 같이 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오, 야, 특별한 선물이 될 것 같은데요? 별책부로까지. 네, 별책부로까지 같이 드릴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이것도 제 책 중에서는 뭐 1위까지는 못 해봤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사람들이 찾아주시고 있는 책 중에 한 권입니다. 그 이명석 씨하고 저 같이 쓴 빈칸책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 같은 경우도 뭐 많이들 뭐 이렇게 암암리에 되게 좋아해 주시고 찾아주시는 책이기는 한데 이 책은 그 마을 돌봄 동네 책방인 모모에서 저 그 책 되는 밤이라고 제가 낭독 행사를 하는데 그걸 그쪽에서 주최를 해주셨어요. 가서 뭐 낭독도 하고 그리고 제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저 책을 구비하고 그 참가자분들한테 이렇게 두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한 권 얻어온 책입니다. 제가 쓴 책이긴 하지만 그래서 마을 돌봄 동네 책방 모모에 도장이 찍혀 있는 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사실은 이제 몇 권 내서 제 책을 드릴까 생각했는데 너무 많아요, 헌책방에.
헌책방에 책이 많다는 얘기는 많이 팔렸다는 얘기죠. 아니에요. 밀어낸 거지. 중고 시장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면 제 책은 안 받아주더라고요. 재고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차마 그 책을 들 수는 없었어요. 두 분처럼 이렇게 베스트 1등을 한 기분은 어떨까 이런 걸 느껴볼 수 있어요. 이제 이건 못 구합니다. 이러면서 막 들 수 있는데 그게 저는 그래서 두 권을 가져왔습니다. 일단은 스탠리 큐브릭 평전이에요. 이거 데이비드 미킥스라는 사람이 쓴 건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감독 중에 한 명이고 그 난해한 어떤 영화 세계를 펼쳐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그 많은 영화 감독들에게 어떤 영감을 준 그런 감독이기도 하고 네. 아마 영화사에서 감독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준 감독 2명만 골라라 하면은 한 명이 알프레드 히치콕이고 네. 또 한 명이 아마 스탠리 큐브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스탠리 큐브릭 책 제가 사실 아주 깨끗하게 봤습니다. 새 책이에요. 새 책. 왜 새 책이냐면 한 권 더 있어요. 이 번역한 사람이 음악평론가이자 이제 영화평을 하는 이제 김경진 씨라고 제 친구인데 네. 제가 이거를 김경진 씨가 번역을 한 걸 모르고 책이 나왔다는 걸 알고 금방 샀어요. 오, 이거 사야지. 그럼 사서 사기만 하고 아직 안 읽었는데 김경진 씨를 만났더니 형 책 냈어. 그리고 사인해서 사인본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2권이 된 책이라 네, 이 책을 이제 제가 선물을 해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마키아벨리의 그 유명한 군주론입니다. 이 책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거든요. 군주가 되고 싶었던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세상에도 아직 발표는 안 했는데 단편을 하나 쓴 게 있어요. 아 진짜요? 그 책의 그 단편의 제목이 군주론을 읽는 여자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어떤 영감을 받아서 썼던 하나가 있어서 언젠가 뭐 세상에 나올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약간 어그로가 되긴 하는데요. 어떤 여자가 읽었을까? 왜 읽었을까? 궁금해지네요. 네. 군주론을 읽는 여자. 그래서 그 저의 이제 미래의 베스트셀러. 아마 1등 할 거예요. 1등 할 건데 그 미래 베스트셀러 영감이 된 책이라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군주론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들의 책 소개하다가 오늘 어떤 책을 나가게 될지를 아직도 소개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승님 아직 못 나왔습니다. 네,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박사 씨가 특별히 추천해 주신 책이에요. 네. 틱낫한. 예전에 이거 틱낙한이라고 자꾸 발음을 잘못했는데 맞아요. 틱낫한입니다. 틱낫한 스님의 에세이집. 지금 이 순간이 나의 집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해 주신 박사 씨가 작가 소개를 좀 해 주시죠. 네. 이 틱낫한 스님은 불교 지도자이기도 하지만 평화운동가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네. 이 세계적인 불교 지도자로는 그 달라이라마와 함께 손꼽히는 분이십니다. 이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지만 살아계셨을 때 살아있는 부처, 생불로 불리셨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 헌신적인 평화 활동도 인상적이지만 이 100권이 넘는 다양한 책을 펴냈는데 아주 쉬우면서도 아름다운 언어로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번역된 책이 많이 있고요. 이 1926년 프랑스 식민통치 시절에 베트남에서 태어나서 16살에 출가를 했습니다. 19의 불교학원에 들어갔다가 이 사이공의 고등 불교 연구기관인 반한 불교대학 설립을 돕고요. 이 잡지 베트남의 불교 주간으로도 활동을 합니다. 이때 이미 개혁파 수도승으로 이 보수적인 불교 지도자들과 DM 독재 정권에 맞서서 싸우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38이 되었을 때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 비교 종교학 전공으로 입학합니다. 그 이듬해에 컬럼비아 대학 강사로 임명이 되고요. 그런데 이 해에 DM 독재 정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베트남으로 돌아와 연합 불교 종단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전쟁이 한창인 1964년에 사회봉사 청년학교를 세워서 젊은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이 파괴된 마을을 복구하고 난민을 돕는 활동을 하고요. 또 미국으로 가서 순회 강연을 하면서 평화를 호소해요. 그런데 이 남베트남 정부가 귀국을 막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치 않는 망명을 하게 되죠. 이 프랑스에 자리 잡은 틱나타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북미, 유럽, 아시아를 순방하면서 이 베트남의 상황을 전하고 평화를 또 전파를 하는데요. 그 와중에 베트남 전쟁은 끝났어요. 그런데 이 정권을 잡은 공산 정권이 귀국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역시 베트남으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결국은 40년이 지난 다음에야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죠. 그 사이에 틱나타는 이 보트피플들을 돕고 순회 강연을 하고 이 투옥된 베트남 활동가들과 승려를 돕는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파리 근교에 고구마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82년에 프랑스 남서쪽에 그 자도마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프롬빌리지. 이 프롬빌리지를 설립하고 찾아온 사람들과 수련을 계속 같이 합니다. 이 결국 프롬빌리지는 미국, 유럽, 아시아, 호주 등 9군데로 확대가 되고 매년 7만 5천 명 이상의 방문자들이 전 세계에서 모이는 곳이 되었죠. 78세가 되던 2004년에 드디어 틱나타는 베트남 정부의 초대로 베트남으로 돌아갑니다. 그 이후에 프롬빌리지와 베트남 오가며 다양한 대화들을 이제 주도를 하고요. 88세인 2014년에 뇌일열로 쓰러지는데요. 그러면서 말을 할 수 없게 되고 이제 몸에 마비가 와서 2018년에 베트남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작년인 2022년 1월에 열반에 드셨습니다. 이 서양의 불교를 전파한 것으로도 유명하지만 이 마틴 루터킹 목사를 비롯해서 아주 다양한 종교인들과 대화하고 함께 평화운동을 조직한 것으로 더 유명합니다. 이 마틴 루터킹 목사는 틱나탄 스님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기도 했고요. 우리나라에도 2003년 3월에 방한하셨는데요. 네. 그 직후에 걷기 명상 붐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 저희가 오늘 살펴볼 이 지금 이 순간이 나의 집입니다. 이 책에 틱나탄 스님이 이 책은 말년에 쓰신 책이에요. 근데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삶의 과정마다 느낀 것을 아주 소박한 에세이로 보여주고 있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죠. 저는 이 틱나탄 스님 책 중에서 이 책이 사실 가장 좋더라고요. 네. 네. 지금 뭐 박사 씨의 그 소개를 들었습니다만 과연 한 인간이 이렇게 많은 일을 세상에 남기고 갈 수 있을까? 그것을 통해서 또 이야기했던 그 많은 어떤 깨달음과 평화에 대한 이야기들 정말로 그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이 틱나탄 스님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실 동안 그의 활동에 대해서 그냥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은 좀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을 구하셨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만한 명성을 얻지는 못하셨죠. 2000년대 네. 초반에 잠깐 출판 붐이 일면서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었는데 네. 그 뒤에는 또 한때 유행처럼 이렇게 잊혀져 있다가 작년인가요? 네, 열반에 드신 게 그 작년에 이제 그 소식을 들으면서 다시 이렇게 좀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 중에서는 이 이름을 또 제대로 아시는 분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틱나칸 자꾸 했는데 나틱한 쉿 발음이에요. 네. 틱나한. 네. 나한. 틱나한 이렇게 부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불교에서 나한님이 계시니까 또 뭐 틀린 말은 아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다들 힘드니까. 네. 다들 뭐 하는데 근데 틱자가 어디 들어가느냐 중간에 들어가기도 하고 탁으로 알고 있기도 하고. 나틱한이 이렇게 있어요. 티귿 발음만 유일하게 좀 계속 살아남더라고요. 틱낫한으로 네. 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베트남의 불교 전통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데 이 베트남에서 가장 유명한 두 분의 스님이 계세요. 한 분이 바로 틱낫한 스님이시고 또 한 분이 틱광둑이라는 스님이 있습니다. 네, 네. 그 베트남전 당시에 미국 대사관 앞에서 그 분신하셨죠. 그분이 또 굉장히 유명한, 그러니까 소위 이제 베트남에서 어떤 정신적 스승의 역할을 해주셨던 이제 두 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그 중에서 이제 틱낫한 스님의 비교적 이제 후반기 작품이죠. 지금 이 순간이 나의 집입니다. 아니 이제 틱나칸 스님이 약간 멈추라고 그랬어요. 네네. 멈추고 이제 깊이. 네. 그래서 멈추셨나요? 이 책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듣고 와서 이제 본격적인 책의 이야기 나눕니다. 치코 디바지의 Heart, Mind and Soul. Just let
do every day. Teach me, I lay my life before you. Show me how to live. Show me how to live. Show me how to love. Oh, show me how to love. Teach me, Father. Teach me how to give my love, my mind, my soul. Yes, I give it you. Hey, Lord, my heart, my mind, my soul, my soul. Hey, hey, ooh. 빌보드 키드의 아침 선택, KBS 2라디오 김태훈의 프리웨이, 북구북구 박사씨, 이시안 씨와 함께 오늘 팅낫 한 스님의 지금 이 순간이 나의 집입니다. 책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김태훈의 프리웨이 천일을 맞아서 저희 셋이 소장하고 있던 두 권의 책들, 그러니까 총 6권이죠. 선물로 챙겨왔습니다. 어떤 책인지는 인스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특별 기념품 받고 싶으신 분들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추첨해서 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자, 에세이집이기 때문에 사실은 줄거리를 요약하는 게 이렇게 큰 의미가 없어서 앞서서 줄거리 요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책에서 이제 등장하는 에피소드들을 하나씩 좀 소개를 해주시고 그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 틱낫 한 스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지를 좀 쉽게 풀어주시는 게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네. 두 분이서 에피소드 하나씩만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저는 하나를 고르자면 그 마지막 쌀자루라는 작품이 있어요. 마지막 쌀자루. 네. 전쟁 때 이제 군인이 와서 그 절에 있는 쌀자루를 가져가는데 그때는 분노가 너무 치밀었지만 나중에 명상을 할 때 그 군인을 생각해 보니까 부모와 형제 자매와 친구들을 떠나서 징집돼 가지고 먼 베트남까지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봤자 또 소년병, 그 누군가를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잡힌 그냥 가련한 청년, 10대 소년. 그러니까 그 친구는 얼마나 무서웠을까. 뭐 그런 걸 생각하면서 오히려 반대적인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와, 이게 사실 군인이 나를 지금 죽일 수도 있는 그 군인의 입장에서까지 생각을 한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쟤는 얼마나 겁이 나면 나를 죽이려고 할까. 이게 생각이 되냐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좀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를 다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사실 그렇죠. 이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던 많은 군인들이 결국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많은 시리와 좌절에 빠졌던 이유가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왜 거기에 가서 자기와 일면식도 없던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죽여야만 했는지를 납득을 할 수가 없으니까 본인들이. 사실 어린 시절에 그 징집돼서 가라고 하니까 국가가 가라고 하니까 갔는데 심지어는 어떤 면에서 보면 국가에 충성한 젊은이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봤는데 국가에 충성은 알겠지만 도대체 국가가 왜 가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고 돌아왔더니 또 반전 운동에 의해서 자기들에게 살인기계다라는 어떤 손가락질이 돌아오니까 정말로 이 정체성과 어떤 그런 상황에서 무너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틱낙 하는 스님은 그걸 명상 중에 혼자 아신 거예요, 그냥. 그렇게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국가는 오히려 살인기계 하면서 나를 그러는데 상대편이 나를 이해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사실은 그 레마르크의 유명한 소설이죠. 서부전선 이상업당에 보면 자기가 그 쏜 병사가 참으로 떨어지면서 둘이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 장면 같은 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참 틱낙 한 스님이 그 책을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아신 거예요. 명상을 통해서 그냥 혼자서. 네. 네. 저도
다 너무 좋아서 참 하나 고르기가 어려웠는데 같은 맥락, 그러니까 저는 사실 2개 골라왔는데 그중에 같은 맥락에 있는 에세이를 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네. 나를 참 이름으로 불러다오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게 틱나탄이 어느 날 보트피플들을 구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잖아요. 네. 근데 보트피플이었던 12살의 소녀가 배 위에서 해적에게 겁탈당하고 또 이를 막으려던 아버지가 해적이 그 아버지를 바다로 던져버리고 그리고 그 소녀도 스스로 바다에 빠져 자살한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됩니다. 너무나 비참한 얘기고 틱나탄 스님이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분노와 증오와 절망에 이제 사로잡히게 돼요. 그런데 해적의 입장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그러니까 아주 지독한 가난 그리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었던 부모 아래서 자라나서 뭐 사람을 사랑하는 법이나 이해하는 법, 다른 사람의 고통을 돌봐주는 법을 배우지 못했던 그 한 청년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게 되는 거죠. 해적에게도 연민의 마음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 좀 길지만 감동적이었던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이 나를 존경하는 나탄이라고 부를 때 내가 예라고 대답한다. 당신이 겁탈당한 소녀 이름을 부를 때도 내가 예라고 대답한다. 당신이 해적의 이름을 부를 때도 내가 예라고 대답할 것이다. 어디에서 태어나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지에 따라서 나는 소녀일 수도 있고 해적일 수도 있다. 나는 우간다나 콩고의 아이다. 피부와 뼈와 두 다리가 대나무 막대기처럼 말랐다. 그리고 나는 콩고의 살색 모기를 팔아먹는 무기상이다. 콩고의 가난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폭탄이 아니다. 양식이다. 하지만 이곳 미국에서 우리는 대포와 기관총을 생산한다. 다른 누구에게 그것들을 팔려면 전쟁을 일으켜야 한다. 당신이 콩고의 어린애 이름을 부르면 내가 예라고 대답할 것이다. 당신이 대포와 기관총을 만드는 사람들 이름을 불러도 내가 예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 모두가 나라는 진실을 깨치면 내 속의 증오는 사라지고 전쟁의 희생자들을 돕기 위해서 전쟁과 파괴를 일삼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 참 어떤 수도의 경제가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그냥 말하자면 범죄를 저지른 그 사람을 용서하자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 그렇죠. 사람을 분노를 일어서 응징을 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그 응징은 거기서 끝나겠지. 그렇죠. 의미가 없는 거죠. 하지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돼버렸는지를 더 높은 차원에서 생각하며 나는 단지 운이 좋아서 여기서 태어났을 뿐이지. 나는 저기서 태어났으면 그 겁탈당한 소녀가 될 수도 있고 죽임을 당한 아비가 될 수도 있고 그 약탈을 일삼는 있었죠. 해적이 될 수도 있고 무기를 파는 무기상일 수도 있고 누구든 될 수 있었는데 결국 나는 고작 여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와 있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세상에 대한 그 사랑을 말하잖아요. 사실 이 책을 제가 좀 더 어린 시절에 읽었다면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지금도 뭐 다 이해는 못합니다만 네. 이게 말이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대단한 어떤 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저는 이 에피소드가 제일 인상에 남아요. 벚나무. 그러니까 벚나무에 이제 벚꽃이 필 때 그 이제 벚꽃 축제를 하는 베트남에도 벚꽃 축제 전통이 있더군요. 네, 벚꽃 축제를 하는데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이 벚꽃이 그러니까 손님들을 초대하고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축제를 하려는 때 안 피면 낭패니까. 요즘 한국이 그렇잖아요. 이거 제 날짜에 안 피겠는데? 그러면 그 벚꽃나무 밑에서 북을 치면서 야 힘내 힘내라 힘 하고 소리를 치는다는 거예요. 그 에피소드에서 빵 터졌다가 이 모든 사물과 만물을 인격화시켜서 그 생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이 계절의 어떤 차가움 속에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나무에게 힘내라고 북까지 쳐가면서 응원을 보내는 그 장면, 이게 사실은 그냥 의식하지 않고 지나가 버리면 그냥 뭐 전통이니까 뭐 이렇게 하나의 놀이처럼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스님은 거기서 멈춰서 다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서 야 벚나무 힘내 꽃펴야지 내일 모레 벚꽃 축제인데 그 장면에서 이 사물을 모든 것들을 인격으로 쳐다본다는 것, 또 살아있음으로 대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네.
이 틱나타 스님이 굉장히 힘든 시절들을 보냈고 그 정말 싸우고 돕는 과정들 자체가 다 너무 전쟁같이 힘든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세이들을 보다 보면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정말 자연의 한가운데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면서 평화를 누리는 그런 소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네. 이게 또 되게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하찮은 하나의 일상 속에서도 어떤 깊은 깨달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해외여행을 가서 견문을 넓히고 뭐 위대한 사람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리고 해외여행 가면 깨닫는 건 집이 좋다. 이걸 깨닫잖아요. 그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집에 가고 싶다. 젊을 때 잘 모르죠. 아니 그것도 되게 놀라운 점인 게 40년간 집에 못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베트남 돌아가게 됐을 때 드디어 고향 갈 수 있으니까 너무 좋으시겠어요. 뭐 이런 인사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틱나탄 스님은 그 과정에서 내 집은 거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점이 또 되게 놀라운 점이죠. 네. 참 뭐라고 저 같은 범인이 뭐 이렇게 평을 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음악 듣고 와서 책에 대한 나머지 부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모든 것들이 마음속에 있고 멈추고 깊이 쳐다보고 마음을 챙기면 평화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바비 칼드웰의 Heart of Mine 듣습니다. One day I may find true love that will last forever and ever. Till then I'll spend a lifetime wishing us together. I never thought she'd say goodbye, and I never understand the reasons why. Heart of mine, will you keep from dying? Stop reminiscing. Who is she kissing? Heart of mine, oh, what's the use in trying? No one can mend you now. Oh, love plays cool games. I can't believe she's found another to love her. Does she miss me? Sometimes I just can't help but wonder if I could stop the hands of time. Then I'd know she'd always be forever mine.
빌보드 키드의 아침 선택, 김태훈의 프리웨이, 북칼럼니스트 박사 씨, 북튜버 이시안 씨와 북구북구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 책에서 이제 주요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마음을 챙기다. 마음 챙김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결국 이 수많은 에피소드들을 통해서 이제 들려주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 한 줄로서 이제 요약이 될 수 있겠는데, 박사 씨에게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 마음 챙김, 마음을 챙기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 요즘에 되게 많이 유행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틱나탄 스님이 만든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마음 챙김 명상이라고 하는 것을 창시자로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죠. 뭐 짧게 설명하자면 이 제목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을 이제 그 마음 챙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에세이 곳곳에서 이 마음 챙김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한 구절 먼저 읽어드릴까요? 우리의 참 고향집은 지금 이 순간이다.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이 바로 기적이다. 기적은 무리를 걷는 게 아니다. 현재 순간 녹색 땅 위를 걸으며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평화와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것이 기적이다. 평화는 우리 주변 모든 곳에, 이 세상과 자연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 몸과 마음 안에 있다. 그 평화에 접속하는 법을 습득하면 우리가 치유되고 변화될 것이다. 이것은 신앙의 문제가 아니다. 수련의 문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안팎에 있는 신선하게 하고 치유해주는 놀라운 것들을 접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지금 이 순간으로 데려오는 것이 전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사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보통은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순간에 있으면서도 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곳에 갔을 때 벌써 거기서 고통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틱나탄 스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내 마음을 챙겨서 내가 바로 이 순간 하고 있는 일에 집중을 하게 되고 내가 이 순간 이곳에 있다고 하는 것에 감각에 집중을 하게 되면 사실 굉장히 평화롭고 기쁨을 찾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들을 되게 다양한 예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 일상으로 보통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설거지라고 하면 설거지를 그렇게 좋아하신다며? 손에 느껴지는 그 미끈미끈한 뽀드득함을 나는 사랑한다. 그렇죠. 설거지 하나의 단적인인데요. 진짜 설거지를 하든 차 한 잔을 마시든 오렌지 하나를 먹든 무엇을 하던 간에 그 순간에 완전 충만하게 집중을 할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삶의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계신데 아마 여러분들도 긴가민가 하시겠지만 네, 한번 해보면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예전에 본의 아니게 이제 불교 명상법을 좀 배운 적이 있어요. 그 윗바사나라고 연극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거든요. 네. 매 순간 느끼는 거거든요. 감각하는 거. 그렇죠. 걸을 때 그 이제 책이요. 자꾸 읽다 보면 최면에 걸려요. 그러니까 문장이 계속 똑같은 게 나와요. 나는 걷습니다. 나는 발끝을 느낍니다. 발끝으로 대지를 느낍니다. 느끼며 걷습니다. 그리고 호흡합니다. 호흡을 느낍니다. 한 번 하고 느낍니다. 멈추고 느낍니다. 이게 책 한 권 계속 있어요. 읽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최면에 걸리면서. 근데 그때는 이게 뭐야 도대체?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게 나이를 점점 먹어가면서 이제 내가 감각을 점차 잃어가는구나. 어린 시절의 그 즐거움은 어디에 있었을까? 뭐 아파트 전세 대출금이 없었기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뭐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을까? 그런 게 아니라 매 순간 뭔가 즐거웠어요. 소풍 가면 소풍 가는 게 즐거웠고 가서 친구들을 만나는 게 즐거웠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그 매 순간을 감각하며 살았던 것 같은데 그 감각이 점점 사라지면서 그렇죠. 생각만 많아지고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굉장히 힘든 어떤 일상이 펼쳐지지 않았나라고 생각했는데 틱나탄 스님의 마음챙김이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얼핏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생각을 멈추고 느껴라.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가 진짜 나이 들어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은 생각해서는 안 되잖아요. 느끼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과거와 미래는 생각하는 거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10대 때는 대학 가면 뭐가 새로운 좋은 것이 있을 것이다 하니까 없어요. 죽어라 하고. 없어요. 가봤더니 없더라고. 대학 가면 또 취업하고 일자리 얻으면 좋은 게 있을 것이다. 죽어라 취업 준비하고. 없다니까요. 결혼하면 또 뭔가 달라져서 결혼하고 뭐 승진하면 좋을 것이다. 승진하고. 결혼 얘기가 잠깐 멈추게 되네요. 네. 없다니까요. 하기에는 좀. 승진을 해봤자. 듣고 계신 분이 계시죠 지금. 네. 승진을 해봤자 이게 별로 없고 그러니까 항상 미래에 기대를 걸고 현재를 희생하면서 그동안 달려왔는데 가보니까 그 현재가 나중에 돌아보면 되게 즐거웠었던 때 그걸 내가 못 즐긴 모습들을 계속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나이 들면서 더더욱 공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전에 그 카사블랑카라는 영화 보면요. 그 험프리 보거트라는 남자가 나오는데 그
한 여자가 찾아와요. 옛날에 연인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어제는 어디 있었어요? 연락이 안 되던데.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렇게 먼 과거는 기억하지 못하고 오늘 밤엔 뭘 할 건가요? 그렇게 먼 미래는 계획하지 않죠. 바람둥이의 이건 어떤 뭐 그렇죠. 그러네요. 바람둥이. 근데 이분이 틱낙한 스님을 알았던 것 같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그래서 막힙니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근데 연대를 따져보면 모르실 것 같아요. 틱낙한 스님하고 겹치는 연대가 별로 없는데 하여튼 참. 이 틱낙한 스님은 이제 걷기 명상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네. 마이크를 만드신 것으로도. 근데 걷기 명상 자체가 그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발을 내딛으면서 나는 이르렀습니다. 두 번째 발을 내딛으면서 이곳이 나의 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반복한다고 해요. 네. 그러면서 여기 에세이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가 평화를 원하는 즉시 너에게 평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들더라도 지금 내가 평화롭지 않으면 평화는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평화로울 것이다. 옛날에 평화로웠다. 이건 진짜 아무 의미가 없고요. 이미 이미 없는 것들이잖아요. 지금 내가 평화를 원한다면 지금 평화로워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네, 그것이 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 스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푸른 빌리지에서 가장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자두 농장에서. 네네. 네. 사실 이제 현대 산업사회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언제나 현재의 고통을 통해서 미래의 행복을 이제 구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사고방식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 행복이란 평화란 결국 결심하는 것이고 자각하는 것이지 그걸 고단한 투쟁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다. 그런 성취물로서 결과물로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그냥 이 순간에 존재한다. 심지어는 이제 명상을 통해서 그걸 얻습니까? 라고 했더니 명상도 과정이 아니야. 그냥 결과야. 명상이 즐겁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고통스럽게 명상하는 게 아니라 명상도 즐거운 거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참 여러 가지 답을 주셨던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 책의 제목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나의 집입니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집이 상징하는 바를 두 분께서 이야기해 주신다라면. 네. 근데 이분이 직접 얘기하세요. 우리의 진짜 고향은 그 집이 이제 고향인 거잖아요. 진짜 고향은 분별이 없고 미움이 없는 곳이다. 우리가 더 무엇을 추구하지 않고 더 무엇을 갈망하지 않고 더 무엇을 후회하지 않는 곳이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고향이라는 것이 마음속에 이제 충만한 그런 곳. 그런 것들을 그게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나의 집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성립을 하더라고요. 지금 네. 이 순간이 나의 집이다. 네. 그러니까 또 읽어드릴게요. 너무 주옥 같은 구절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정말 인용구를 굉장히 많이 뽑아왔습니다. 제가 불교를 좋아하게 되면서 보니까 스님들이 그렇게 글을 잘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엔 너무너무 글을 잘 쓰시는 분들이 많구나라고 이제 거기 불교책 내시는 분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글 잘 쓰는 사람을 출가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라면서 저한테 언제 출가를 할 거냐라고 이제 물어보시기도 했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틱낙한 스님의 이 아름다운 구절들을 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출가를 하더라도. 네. 읽어드릴게요. 진정한 내 집을 발견한 뒤로 나는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다. 과거는 더 이상 나에게 감옥이 아니다. 미래도 감옥이 아니다. 나는 지금 여기를 살면서 진정한 내 집에 닿을 수 있다. 한 번 숨 쉬고 한 발짝 걸으면서 집에 이를 수 있다. 티켓을 사지 않아도 된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필요도 없다. 단 몇 초 만에 나는 고향집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얘기를 하면서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한테는 고국이 없다. 난 고국이 없기 때문에 아무 데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속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진정한 집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왜 현대인들 좀 그렇잖아요. 뭐 진짜 어디 뭐 살던 집에 가도 거기가 고향집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그렇죠. 내가 진정으로 속해 있는 공동체에 구할 만한 것이 없고 이런 헛헛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때야말로 자신의 진정한 집을 발견할 수 있을 때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대가들끼리는 통하나 봐요. 니코스 카잔차키스도 비슷한 얘기 했잖아요. 묘비명이었죠.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나는 자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역시 대가들끼리는 정상에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만나는 데가 있나 봐요. 이거 오셨어요? 그래서 이해관에서 괴테는 뭐라고 했나요? 괴테는 굳이 깨달음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다 가지고 있었거든. 그렇지. 부도 장수도 가지고 있었으니. 자, 오늘 북구 틱낙한 스님의 지금 이 순간이 나의 집이다 읽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19세기 말에 부흥했던 현대적 고딕 소설 중에 하나입니다. 헨리 제임스의 나사의 회전. 이 책 재밌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과는 작별 인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네, 안녕히 감사합니다. 계세요.